야구에서 타자는 다음 공을 예측하려고 하고 우리 기상청은 날씨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둘 다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이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작년 프로야구만 해도 기록적인 장마로 역대 최다 경기가 취소됐을 만큼 이제 날씨는 야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계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 기후와 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혜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기후위기 시대의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KBS 스포츠의 야구 해설위원이시자 LG 트윈스의 영원한 간판, 레전드이시죠? 박용택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죠? 날씨 전문가이자 유퀴즈 속의 기상위원, 우리 기상청 사람들의 주인공이죠. 우리 박정민 예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본 적은 있죠. 예, 유명한 장면이었죠. 그냥 모래먼지가 막 야구할 때 들어오는 그 상황. 정말 야구하기 힘들겠죠, 저 정도가 되면. 맞습니다. 네. 저 장면을 보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미세먼지거든요. 근데 야구할 때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선수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선수 시절, 젊은 시절에 사실 그렇게 취소된 경기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가끔씩 취소되는 경기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 어떤 미세먼지랑은 또 다르잖아요, 차원이. 네. 그렇죠. 실제로 야구장에 나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제가 경기할 때도 웬만하면 마스크를 또 쓰고 하고 싶어지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날씨들이 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영화에서 지금 장면에서 보시듯이 저 정도의 이제 모래먼지가 난다라는 건 실제로 사막 쪽에서 나타난 황사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쪽에 황사가 저만큼까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뿌옇고 힘든 게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황사하고 조금 다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뿜어내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모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또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영화 장면하고 우리 실제 장면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 맞아요. 우리 선수들도 또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기도 호흡기인데 네. 사실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 위기가 우리의 국민 스포츠인 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프로야구에서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경기 취소 그리고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야구 룰 쪽으로 따지면 사실 그런 어떤 룰이 없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폭염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맞아요. 근데 야구장은 거기가 이제 잔디잖아요. 네. 그리고 그늘이 하나도 없고요. 하루 종일 이제 계속 열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열을 쟀더니 그때가 60도였나요? 그런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저희는 한여름에도 반바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슬라이딩도 하고 이러면 맞아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입습니다. 네, 양말부터 해서 안에 슬라이딩 할 때 또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손바지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에도 사실은 유니폼 하나만 입는 게 아니고 안에 또 언더셔츠까지 여러 가지를 입고 벨트까지 차고 모자까지 쓰고 우와. 이제 그러고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지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옷도 껴입으니까 체감 온도까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폭염 상황이면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따뜻해지고 그러면 습도도 높아지면 수증기가 그냥 일반 공기보다 더 가벼워요. 위로 뜨면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탁 쳤을 때 저같이 힘이 많이 모자란 사람도 공이 멀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름에는 타구가 확실하게 멀리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날씨 예보를 보고 훈련을 조절한다거나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네요. 야구는 사실 거의 한 반 기상청 직원 같은 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날씨 예보 확인하세요? 저희는 우선 실시간 그냥 구름 사진은 네.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계속 확인을 합니다.
네, 구름의 흐름, 오. 또 구름이 어디서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지. 네, 그럼 이제 뭐 기압골의 영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전구장이면 보문산. 그쪽에서 거기 벌써 덮이면, 그럼 이제 30분 안에 비가 오는 거죠. 와. 이런 것들. 초단기 강수 예측까지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화로 사실 이제 야구 선수들은 일주일에 6일을 경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가끔은 뭐 반주도 한잔 하고 싶고, 뭐 중요하죠. 좀 누구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또 너무 늦게 끝나고 다음날 100% 비. 비 예보가. 네. 그럼 이제 오늘 D-Day죠. 오늘 D-Day. 그렇게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 암막 커튼을 다 치고 자니까 암막을 딱 이제 기분 좋은 어떤 설레이는 느낌으로. 비올 거야. 뭐 이런 느낌. 근데 뭔가 싸해요, 느낌이. 빗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하고 이제 일기예보라는 게 이게 작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원탁만 하다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막 생겨요. 맞아. 그러니까 구별로 동별로도 날씨가 다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곳에 일기예보를 100% 맞춘다라는 건 아직 불가능해요. 근데 또 우리 박정민 예보관님께서도 야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같은 팀에 있는 팀원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날씨 많이 물어보죠. 맞습니다. 기상청 직원인데 전부 다 예보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보하는 예보관이 야구팀에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보를 하고 있는 예보관이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야구 감독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선수인데 그래서 우리 팀의 일정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경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날씨 코디네이터를 하는 거죠. 이야, 인재시네. 네. 두 분 다 야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이요? 네, 바로 야구 방망이로 촛불 끄기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촛불을 더 잘 끄게 될지 한번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왜 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게 날씨와 무슨 연관이 있지? 불장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여기에도 네. 기상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게 제가 해보니까 너무 바짝 갈라 그러면은 꼭 촛불이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cm 위만 가도. 와, 기상과학을 완벽히 이해하셨네요. 그죠? KBO 리그 10년 연속 3할 타자. 아직까지 유일하죠. 네.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에이!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신년 연속 3할 타자. 아직까지 유일하죠. 네. 박용택 위원님께서 기상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기상학은 알지만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없지만 여기에도 기상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구 상공에서 굉장히 빠른 공기들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생각했을 때 빠른 공기가 샥 지나가면 그 남쪽 북쪽으로는 와도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여기에 적용을 하면 여기 공기는 그대로 있죠. 배트가 지나가면 제트 스트림이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풍속이 지나가요. 그러면 배트의 북쪽으로는 저기압성 와도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배트의 아래쪽은 고기압성으로 해서 와도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그러면 공기에 파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촛불을 때리지 않아도 그 파동 때문에 초가 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 때는 골프 스윙 안 됩니다. 골프 스윙은 곡률 와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풍속은 샥 레벨 스윙을 하게 되면 쉬어 와도가 생겨요. 그러면 그 와도는 일정하게 이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도전! 기상청 야구동호회 올해 우승하자! 소원까지. 네 개 깠네요.
올해 4승 꼭 하는 걸로, 네, 4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는 뭐 날씨가 너무 지금 좋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야구 경기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지. 상당히 많죠, 사실은. 네. 뭐, 야구 경기와 이제 날씨는 너무 상관관계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감독들은 투수 로테이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중간에 이제 불펜 투수들 매일 던질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내일 무조건 비가 와. 그러면 오늘 총력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충분히 휴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투수를 다 쓸 수 있는. 실제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 네. 그런 경우들이 계속 나왔고요. 작년에 이제 기아랑 삼성이랑 했던 이제 한국 시리즈 네. 1차전에서 정말 날씨가 중요했던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1차전이었는데 이제 삼성의 원태인 선수가 너무 잘 던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기아도 내일 선수가 너무 잘 던지고 있었는데 네. 비가 무조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날 1차전을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베스트였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관중들은 이미 벌써 지금 만원 관중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KBO에서도 생각을 한 게 무승부의 어떤 상황에서 딱 끝내는 어떤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 실제로 투수전이 되면서 0대0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5회를 딱 끝나면 그냥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KBO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6회 초에 김호건 선수가 홈런을 쳐버렸어요. 우와. 그러면서 1대0이 됐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게 홈런을 치자마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죠. 어떻게든 이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비가 많이 오면서 결국엔 이게 서스펜디드 경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날도 또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그 3일째 경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기아가 그 경기를 뒤집고 네. 하루에 한국 시리즈 1차전, 2차전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기아가 완전히 이제 우승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작년 한국 시리즈는 이 비가 정말 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날씨를 아는 감독이 그 팀을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KBO나 뭐 이런 날씨 전문가들이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다면 그 팀을 정말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공을 던질 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제구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투수도 포수도 폭염 기간 동안에 그늘도 없는 야구장에서 하다 보면 체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소진돼서 제구력이고 공의 힘이고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위원님도 미국 다녀오셨다고 네네네. 들었는데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코스필드라고. 코어스필드요. 네, 아시나요? 코어스필드는 사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랑 아주 절친이자 이제 그 타방송국의 해설위원이 김선우 해설위원이 보통 이틀에 한 번씩 얘기합니다. 네. 코어스필드 완봉승했던 그 메이저리그에서 코어스필드에서 완봉승을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이다, 자랑. 정확하게는 제가 그냥 뭐 해발 뭐 몇 미터 위에 있어서 뭐 기압이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날아간다 뭐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그래서 기상학 쪽에서 교육기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덴버에서 조금 북쪽에 그 볼더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도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옆에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마일 하이 스타디움이라고 덴버 브론코스 유명한 팀의 홈구장이 있는데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마일 하이예요. 해발 고도가 1.6km 고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리산 꼭대기 정도보다 조금 낮은 쪽에 이렇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져요. 지표 땅 쪽에 있는 것보다 공기의 밀도가 희박해지거든요. 그럼 공이 날아갈 때 훨씬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는데 또 하나 약점이 또 있어요. 투수들이 변화구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팍 던지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얘가 확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변화도 덜하고 공이 밋밋하게 들어오고 잘 맞으면 훨씬 멀리 날아가니까
타자들한테 너무 좋은 구장이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타자들은 많이 나오고요. 네. 좋은 투수들이 잘 안 나오는 구장 중에 하나죠. 와, 그럼 김선우 위원의 완봉승은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그래서 그게 이제 평생 자랑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이서 뭐 이렇게 게임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예능이네. 여기 뭐 토크쇼가 아니라 게임하는 예능이네요. 곳인데? 네. 네. 그래서 밸런스 게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평생 더운 날에만 경기하기 대 평생 추운 날에만 경기하기. 하나, 둘, 셋. 더운 날. 오! 왜요? 전 우선 타자잖아요. 투수가 훨씬 힘들거든요. 사실 더운 날은. 네. 그리고 공도 잘 날아가고. 그러네. 네. 쭉 날아가니까. 그리고 네. 추우면은 사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트의 그 스위스팟에 안 맞으면 손이 엄청나게 울리거든요. 근데 여름엔 괜찮아요. 네. 근데 겨울에는 진짜 그거 한번 울리면 실제로 골절까지도 옵니다. 추우면은 야구하기 어려워요. 네. 저도 체력이 안 돼서 여름에 야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 호수를 하면 보호장구를 다 차고 있지만 공을 여기저기 막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추울 때 맞으면 아이고. 너무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더운 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예보관님에게만 드릴게요. 인생 2회차라면 지금 직업 대 야구 선수. 하나, 둘, 셋. 지금 직업. 오. 제가 말은 떠들고 다니고 자신만만하게 야구 정말 잘한다. 으아. 영화 배우 했어야 된다. 이러고 다니고 있긴 한데요. 실제 저는 저를 합니다. 힘이 그렇게 좋지 않고 빠르지 않고 운동을 야구 선수를 했었으면 아마 선수급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냥 좋아하고 즐기고 사회인 야구 하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날씨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이 예보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님께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100억 받고 야구 평생 안 하기 대 100억 안 받고 야구 평생 하기. 하나, 잠시만요. 하나, 둘, 셋. 100억 받고 야구 안 하기.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야구 선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했으면 뭘 해도 나 이거보다는 훨씬 잘 살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안 돼요. 근데 팬으로서 정말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날씨를 사랑하시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는 야구를 그냥 좋아하는 걸로 보고 싶고 야구를 그냥 사랑하고 싶지. 은퇴했는데 지금도 제가 최강 야구에서 또 못 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팬분들은 네. 진짜 그 행복과 기쁨과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그걸 느끼고 싶다는 거죠. 어떤 야구 선수한테 네, 또 그런- 얼마나 야구를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어요. 기상캐스터님도 네.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 이런 것들이 네, 있나요? 엄청 속상하고 정말 저는 기상캐스터 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는데 아, 진짜. 제가 태풍 예보하면서 네. 한 8시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대전에 아파트가 침수돼서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송을 했음에도 또 사고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날씨라는 게 우리 생활들하고 굉장히 밀접하지만 너무 위험한. 그래서 기상법 제1조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개월을 맞춰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위험성을 소통을 하고 전달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보가 맞고 틀리고 우리가 비가 100mm 온다라고 예보를 했는데 그때는 뭐 90mm 오면 더 좋은 거고 80mm 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보를 맞춘다라는 개념보다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예보관들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는 상황하고 위험기상 상황하고는 모두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제 기후변화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뭘까? 이것도 궁금한.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구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전 지구의 평균 기온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들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도 수증기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한 곳에 뿌릴 수도 있지만 골고루 피해 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라서 물통이 커진다라면 잠재적인 위험은 점점 커지겠죠. 태풍의 강도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거고 한번 비가 쏟아질 때 훨씬 강하고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법 1조를 잘 지키기 위해선 기후변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너무 위험한 거죠. 아, 근데 또 야구장의 재미가 야구장 가면 치킨도 먹고 맞아요. 맥주도 마시고 막 과자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쓰레기가 한가득 나오거든요. 특히나 단 4시간을 먹잖아요. 예전보다 그 어떤 국민의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시민의식 이런 게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은 어떤 음식물 것들을 네. 다 이렇게 챙겨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셨다고. 그건 너무 좋은 네, 일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요즘 뭐 다회용기 컵도 맞아요.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런 음,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음.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좀 약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관가하고 있었던 부분들, 음. 약간 반성하게 됐냐면은 음. 무조건 이게 맞나 안 맞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좀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고 뭐 올 시즌도 뭐 야구 프로야구 하는데 사실 좀 많이 날씨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선수들도 그런 거 잘 좀 체력 관리 잘해서 또 올 시즌 멋진 모습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정말 피해가 나는,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기상 현상들에 집중해서 예보하고 그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기상하고 야구를 접목시키는 게 사회인 야구, 기상청 야구 동호회 네. 그것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팀 운영, 시즌 운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 가거든요. 예, 어떻게 박용택 위원님,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상천외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